당신은 매일 아침 무심코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립니다. 그리고 그 식탁 앞에 앉아 아무렇지도 않게 음식을 입에 넣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당신의 혈관을 천천히 아주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혈압약, 혈당약, 콜레스테롤약을 손에서 놓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원래 혈압이 높아. 우리 집안이 당뇨 집안이야. 나이 들면 누구나 그렇지 뭐. 그런데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나이 탓, 유전 탓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45세 내과 전문의 차인재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았습니다. 이 세 가지 병, 즉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은 결코 운명처럼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 시작은 대부분 식탁 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식탁 위엔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조용한 살인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반드시 멈춰야 할 음식 세 가지를 짚어드릴 겁니다. 이 영상 하나로 식습관이 바뀌고 건강이 바뀌고 인생의 마지막 10년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무심코 넘겼던 식재료들이 지금부터는 다시는 쉽게 손이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이야기니까요. 병원에 오는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특별히 자극적인 걸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밥 먹고 살았는데 왜 이런 병이 생겼을까요? 그런데 그 평범한 식사가 바로 문제입니다. 아침에 흰쌀밥, 점심에 국수나 라면, 저녁에 찌개에 밥 한 공기, 그리고 후식으로 달달한 커피나 빵. 누구나 다 그렇게 먹는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런 식사는 혈관 건강의 입장에서는 거의 자갑하게 버튼을 누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당장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수치도 그럭저럭 괜찮을 수 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혈압이 확 오르거나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126 이상으로 찍혀 나오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경고 구간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때 가서야 부랴부랴 식단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하는데요. 사실 그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애초에 해로운 음식을 식탁 위에 올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음식은 단순히 많이 먹으면 안 좋은 수준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피해야 할 수준입니다. 그것도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그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말이죠. 첫 번째 음식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흔히 간과하고 있는 진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병은 먹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약으로는 절대 치료되지 않는 것들이 음식 하나만 바꿨다고 눈에 띄게 나아지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약을 복용하던 60대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흰쌀밥과 김, 계란 후라이를 드셨고 점심엔 식당에서 백반, 저녁엔 국물찌개와 밥이 늘 고정 식단이었죠. 어느 날 제가 현미밥으로 바꾸고 국을 반만 드시고 간식으로 드시던 과자류를 전부 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자 놀랍게도 혈압이 정상 수치로 돌아왔고 복용하던 약의 용량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이분이 바꾼 건 단 한 가지, 식사뿐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쉽게 말해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으로 만든 식품들인데요. 우리가 흔히 먹는 흰쌀밥, 흰식빵, 국수, 라면, 떡, 케이크 같은 음식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섬유질이 거의 없고 혈당을 매우 빠르게 올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이에 반응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죠. 그 결과 결국 당뇨병이 찾아오고 혈관벽에 손상이 가면서 고혈압과 고지혈증까지 악화됩니다. 특히 흰쌀밥은 한국인의 대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매 끼니 즐겨 드시지만 당뇨 환자에겐 정말 위험한 식품입니다. 흰쌀은 소화가 너무 잘 되어 혈당 지수 GI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쉽게 말하면 밥 한 공기 먹는 순간 혈당이 확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건
흰쌀이 건강한 음식이라는 인식입니다. 왜냐하면 쌀은 곡물이고 곡물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가공된 곡물, 특히 도정률이 90% 이상인 흰쌀은 전분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섬유질도, 미네랄도, 비타민도 거의 남아있지 않죠. 반면 현미나 귀리처럼 껍질과 배아가 살아있는 곡물은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어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또한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죠. 실제로 식사량은 그대로인데 흰쌀에서 현미로 바꾼 것만으로도 공복, 혈당이 1020 정도 내려가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그럼 밥을 끊어야 하나요? 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끊는 게 아니라 바꾸는 겁니다. 흰쌀을 100% 현미로 바꾸면 속이 불편하다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경우엔 흰쌀 현미를 73 비율로 섞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점차 5대5, 3대7로 비율을 조정해가면 장도 적응하고 몸도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또 가능하다면 귀리나 퀴노아를 조금씩 곁들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런 잡곡은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에도 탁월하죠.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저런 식사하고 있는데 하고 떠오르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당장 줄이세요. 아니, 끊으셔야 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 세 가지 병이 동시에 악화되는 길은 늘 그 음식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음식을 계속 먹는 한 아무리 좋은 약을 쓰고 운동을 해도 한계가 옵니다. 반대로 그 음식을 끊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몸이 바뀌고 수치가 바뀌고 기분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오늘 영상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한마디가 있다면 이겁니다. 밥상이 약보다 먼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더 놀라운 두 번째 음식을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지금부터는 밥부터 다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혈관은 지금 그 변화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 단맛 뒤에 숨겨진 침묵의 살인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단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제가 식단을 물어보면 이상하게도 하루에 한두 번은 꼭 달달한 무언가를 먹고 계시더군요. 그게 커피에 들어간 시럽일 수도 있고 습관처럼 마시는 식후 요구르트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김치나 장아찌에 들어있는 설탕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설탕이 우리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을 동시에 망가뜨리는데 아주 교묘하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게 망가뜨리는 것도 아니고 뭔가 통증이 느껴지는 것도 아니어서 사람들은 이 단맛을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설탕은 그렇게 조용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 몸을 병들게 만듭니다. 설탕은 인슐린을 자극하고 혈당을 급격하게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작용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몸은 점점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고 결국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병의 가장 초기 단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슐린은 혈당만 조절하는 게 아닙니다. 지방의 저장과 분해에도 관여하는데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체내 지방 저장이 촉진되고 복부 비만으로 이어지며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가고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떨어집니다. 결국 고지혈증까지 발생하게 되죠. 설탕은 이렇게 혈당을 흔들고 지방 수치를 뒤흔들고 혈압까지 간접적으로 상승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신을 공격하는 만성질환 유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설탕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숨겨진 설탕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설탕은 주로 케이크, 쿠키, 아이스크림, 사탕처럼 명백히 달콤한 음식들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이들 간과하는 게 바로 간장, 고추장, 케첩, 마요네즈 같은 소스류나 드레싱, 심지어는 저지방 요거트, 시리얼, 식빵 같은 일상적인 식품들에도 설탕이
대량으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가공식품은 거의 예외 없이 단맛을 통해 맛을 보완하고 소비자의 중독성을 유도하죠. 입에 착 붙는 그 맛, 사실은 설탕이 만들어낸 착각입니다. 당분 섭취가 계속되면 뇌의 도파민 분비가 자극되면서 뇌는 더 많은 단맛을 원하게 됩니다. 결국 점점 더 단 음식을 찾게 되고 점점 더 많은 설탕을 먹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나는 설탕을 끊었는데도 혈당이 잘 안 잡혀요.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식사일지를 들여다보면 아침에 저지방 요거트 한 컵, 점심에 피클 곁들인 샌드위치, 간식으로 방울토마토의 발사믹 드레싱, 저녁에 저염 간장으로 졸인 생선 등을 드셨더라고요. 모두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포함된 설탕의 양을 모두 합하면 하루에 30에서 40g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설탕 섭취를 25g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설탕으로 따지면 약 6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음료 하나, 드레싱 하나만으로도 그 한계를 초과해 버릴 수 있죠. 이쯤에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습관처럼 마시는 믹스커피 한 봉지, 이 안에 설탕이 몇 지이나 들어있는지 아시나요? 평균적으로 6에서 9지입니다. 하루에 2잔만 마셔도 WHO 권고 기준에 거의 도달합니다. 거기에 시리얼 한 그릇, 단무지 몇 조각, 드레싱 들어간 샐러드 한 접시만 더해지면 하루 설탕 제한량은 금세 넘겨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설탕을 끊는다는 게 단순히 케이크나 초콜릿을 안 먹는 게 아니라 정말 의식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설탕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첫째, 포장지 뒤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공식품의 영양성분표에서 당류 혹은 설탕, 콘시럽, 포도당, 액상과당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둘째, 음료를 물이나 무가당 차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셋째, 간식은 가능하면 자연식 그대로, 예를 들면 삶은 고구마나 견과류, 과일로 대체하세요. 다만 과일도 과당이 많기 때문에 하루 12회, 과하지 않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탕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입맛을 바꾸는 것입니다. 단맛을 끊고 나면 처음엔 밍밍하고 심심하다고 느끼지만 2주만 지나면 오히려 기존의 달달한 음식들이 너무 달아서 못 먹게 됩니다. 우리 몸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이죠.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 한 분은 58세 남성으로 당화 혈색소가 9.1로 매우 높고 중성지방이 기준치의 3배가 넘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하루 2잔씩 마시던 믹스커피를 끊고 디저트를 일절 드시지 않았고 장조림과 단무지 대신 소금물에 절인 오이로 반찬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정상에 근접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절반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단지 설탕 하나 줄인 것뿐인데도 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설탕은 우리 몸의 대사를 교란시키고 혈압을 높이며 염증을 증가시키고 지방간까지 유발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달콤한 유혹을 쉽게 이기지 못하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 단맛 뒤에 숨겨진 병의 씨앗을 말이죠. 단맛은 순간의 즐거움을 주지만 오랜 고통을 남깁니다. 반대로 단맛을 끊으면 처음엔 서운하고 아쉽지만 오랜 건강을 선물 받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설탕을 줄이세요. 특히 가공된 음식에 숨어있는 설탕부터 하나씩 지워나가세요. 건강은 식단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식단을 바꾸는 건 오직 당신의 결심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마지막 3번째, 진짜 피해야 할 지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당신의 혈관은 지금보다 훨씬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3번째로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 이번엔 바로 지방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방은 단순히 기름지다고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몸에 좋은 지방도 있고 건강한 지방 섭취는 우리 몸의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고 호르몬 균형에도 기여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가공식품이나 외식 메뉴 속에 숨어있는 트랜스 지방입니다.
이 트랜스 지방이야말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까지 악화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지방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매일같이 섭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랜스 지방이 정확히 뭐냐고요? 원래는 식물성 기름을 고체 상태로 바꾸기 위해 수소를 첨가하면서 생긴 인공 지방입니다. 쉽게 말해 식물성 기름을 오래 보관하기 좋게 만들면서 식감도 바삭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화학적으로 조작된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자연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형태이며 우리 몸은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처리에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섭취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문제는 혈관 건강의 급격한 악화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를 낮춥니다. 이는 혈관벽에 염증을 유발하고 동맥경화를 촉진하며 결국 혈압 상승과 심장 질환의 위험을 극적으로 높이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트랜스 지방을 혈관의 사형 선고라고 부릅니다. 어느 정도냐면 트랜스 지방을 매일이지만 섭취해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23% 이상 높아진다고 할 정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엔 여전히 트랜스 지방이 넘쳐납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가린, 쇼트닝, 크림류, 일부 제과류, 튀김용 기름, 냉동 피자, 인스턴트 라면, 그리고 다수의 베이커리 제품들입니다. 특히 오래된 기름에 튀긴 음식들 예를 들어 분식집 튀김이나 패스트푸드점의 감자튀김은 트랜스 지방의 온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이 계십니다. 63세 남성으로 평소 식사는 소박한 편이었지만 매일 아침마다 베이커리에서 식빵과 마가린을 바르고 점심엔 회사 근처 분식집에서 순대와 튀김을 먹었고 저녁엔 컵라면을 자주 드셨습니다. 이분은 겉보기엔 말랐고 특별히 비만도 없었지만 혈관 CT 검사에서 심각한 동맥경화 소견이 발견됐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트랜스 지방 섭취가 지나치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식단을 완전히 바꾼 뒤에는 HDL 수치가 오르고 LDL 수치가 내려가면서 혈관 상태도 점차 회복됐습니다. 트랜스 지방 하나 줄였을 뿐인데 몸 전체가 달라졌던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 트랜스 지방은 포장지에 0G라고 적혀 있어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식품 표시 기준상 0.5G 미만은 0G로 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아주 소량이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계속 축적될 수 있고 매일 먹는다면 결국 위험 수치에 도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숨어있는 지방의 공포입니다. 하루 2에서 3개 제과 제품, 튀김 요리 한 번, 라면 한 그릇이면 이미 위험 범위를 넘는 겁니다. 그렇다면 트랜스 지방을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첫째, 가공된 빵과 과자류는 가급적 피하세요. 특히 버터가 아닌 마가린이 들어간 제품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둘째, 오래된 기름에 튀긴 음식은 드시지 마세요. 같은 튀김이라도 깨끗한 식용유로 집에서 한 번만 튀긴 음식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셋째, 라면이나 냉동식품은 일주일에 1회 이하로 제한하시고 가능하면 채소 위주의 신선한 식사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넷째, 식품 포장지를 볼 때 트랜스 지방 0G라는 문구만 보지 마시고 원재료명에 쇼트닝, 마가린, 식물성 경화유가 들어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건강한 지방으로 식생활을 대체하세요. 예를 들어 올리브유나 들기름은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아보카도는 좋은 지방산이 풍부해서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하루 510알 정도만 섭취해도 지방 대사를 안정시키고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트랜스 지방은 한 번 먹는다고 바로 병이 생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습관처럼 먹는다면 당신의 혈관은 그야말로 썩어간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 과정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눈치채기도 어렵죠. 그래서 더 무섭고 더 위험한 겁니다. 저는 오늘도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봅니다. 약을 열심히 챙겨 먹고 병원도 정기적으로 다니시지만 식생활은 그대로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약은 기껏해야 증상만 조절합니다. 근본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정제 탄수화물, 설탕, 트랜스지방 이 세 가지만 끊어도 당신의 몸은 놀랍도록 빠르게 회복됩니다. 혈당도 혈압도 콜레스테롤도 자연스럽게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방치한 채 결과만 손보는 건 미봉책일 뿐입니다. 약을 먹으며 그 음식을 계속 먹는다면 그것은 마치 양동이로 물을 퍼내면서 바닥에 구멍 난 배를 그대로 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그 구멍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끊는 것입니다. 정제된 음식, 달콤한 유혹, 기름진 함정. 당신의 식탁에서 그 세 가지를 지워보세요. 그 순간부터 몸은 놀랍도록 빠르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언제나 회복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그 회복의 첫걸음을 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건강을 원하신다면 이제부터는 습관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진짜 치료는 병원이 아닌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정제 탄수화물, 설탕, 트랜스지방이라는 세 가지 음식을 이야기하며 왜 이것들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라는 만성질환을 악화시키는 주범인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처럼 실제로 이 세 가지 음식을 식탁에서 지운 사람들, 그들의 변화입니다. 저는 매일 진료실에서 그런 변화를 목격합니다. 숫자에만 갇힌 차트가 아니라 숨소리부터 얼굴빛, 말투, 표정까지 달라진 사람들 말이죠. 그분들의 공통점은 약이 아니라 식단에서 변화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 분은 67세 남성입니다. 처음 내원하셨을 때 이분의 혈압은 15,798, 공복 혈당은 137, 중성지방은 289에 HDL 콜레스테롤은 3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혈압약, 당뇨약, 스타틴을 함께 복용하라고 권유했고 실제로도 약을 3가지나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수치가 좀처럼 잡히지 않았죠. 본인은 매일 가벼운 산책도 하고 식사도 나름대로 건강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식사일지를 꼼꼼히 들여다보니 아침엔 흰식빵에 잼, 점심엔 국수나 우동, 저녁엔 흰쌀밥과 국에 절인 반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겉보기에 자극적인 음식은 없었지만 바로 그 익숙한 평범함 속에 정제 탄수화물, 설탕, 나트륨, 트랜스지방이 버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드시는 음식을 반만 바꿔보세요. 밥을 현미로, 빵을 통밀로, 간식을 견과류로 바꾸시고 라면과 튀김은 끊으세요. 믹스커피도 줄이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검정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식단을 조정하고 6주가 지났을 때 혈압이 134-18-14로 내려왔고 공복 혈당은 113, 중성지방도 17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약은 그대로 드셨지만 이건 약만으로 절대 나올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의사인 저도 놀랄 정도였죠. 이분은 결국 3개월 후 약의 용량을 줄였고 6개월째 되는 날에는 당뇨약을 완전히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하셨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저는 진짜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이 나이에 혈당약 끊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이 사례는 전혀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의 초기 단계에 진입한 분들은 약을 시작하기 직전이거나 이제 막 시작한 분들이 대부분이죠. 이때 식생활을 바꾸면 수치는 굉장히 빠르게 개선됩니다. 특히 트랜스지방을 끊고 설탕을 줄이고 현미나 귀리 위주의 식사를 시작하면 HDL 수치가 오르고 중성지방이 내려가는 속도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줄어들면서 공복 혈당도 낮아지고 복부지방도 빠지면서 혈압도 동반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환자들이 직접 증명해준 결과입니다. 한 58세 여성분은 또 다른 예입니다. 이분은 체중이 62kg로
비만은 아니었지만 복부 비만이 심했고 공복 혈당이 124, 총 콜레스테롤이 240이었습니다. 식습관을 물었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소식해요. 아침은 과일 조금, 점심은 닭가슴살 샐러드, 저녁은 김밥이나 죽이요. 그런데 그 샐러드에 뿌리는 드레싱, 죽에 들어간 조미료, 간편하게 사먹는 김밥의 속재료 속에 숨어있는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 나트륨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드시는 음식을 더 줄이지 마시고 바꾸세요. 과일도 당지수가 낮은 것으로, 샐러드 드레싱은 직접 만든 레몬즙 올리브유로 바꾸고, 저녁은 집에서 간단한 된장국과 현미밥으로 드세요. 그렇게 딱 4주가 지났을 때 복부둘레가 5cm 줄었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모두 개선됐습니다. 이분은 그제야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내가 적게 먹어서 건강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잘못 먹고 있었던 거였네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합니다. 소식하면 건강해지겠지, 야채 먹으면 되겠지, 기름만 안 먹으면 되겠지라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을 줄이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아예 끊느냐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음식 정제, 탄수화물, 설탕, 트랜스지방 이것들만 확실히 제거해도 수치가 달라지고 몸이 달라집니다. 심지어 약을 끊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는 처음 한 끼를 바꾸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무언가 거창하게 준비하고 계획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오늘 저녁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담아보는 것, 믹스커피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마셔보는 것, 간식으로 사과 대신 삶은 고구마를 먹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한 끼가 쌓여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결국 건강한 인생을 바꿉니다. 사실 우리가 약을 먹는 이유도 결국엔 건강한 식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분들이 약에만 의존하고 식사를 그대로 두죠. 그렇게 되면 약은 점점 늘어나고 몸은 점점 둔해지고 결국 병은 약보다 한 발 더 앞서가게 됩니다. 하지만 식사를 바꾸면 그 방향이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약은 점점 줄고 몸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결국엔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되찾게 됩니다. 저는 의사지만 진짜 치료는 약이 아니라 음식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선택하는 건 환자,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음식 하나로 인생을 바꾸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조금 더 나은 한 끼를 선택하면서 말이죠. 그 첫걸음을 내디딘 분들 모두에게서 저는 같은 공통점을 봅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어깨가 펴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졌다는 걸요. 왜냐하면 몸이 좋아지면 마음도 따라 바뀌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식탁을 점검해 보세요. 그 위에서 당신의 혈관이 살아나고 당신의 건강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약을 줄이고 싶은가요? 그럼 음식부터 줄이세요. 끊을 줄 아는 사람이 결국은 되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자유를, 그리고 자신을.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세 가지 음식을 끊은 사람들의 수치 변화와 회복 사례를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회복이 단순히 운이 좋았던 일부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들의 식탁에서 공통적으로 사라진 것들, 그리고 공통적으로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진짜로 혈압이 떨어지고 혈당이 안정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식탁은요, 놀랍도록 단순하고도 분명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정제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밥이 흰쌀밥이 아니라 현미, 귀리, 보리 혹은 퀴노아 같은 통곡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감자나 고구마를 주식처럼 드시는 경우도 있었죠. 빵은 통밀빵 아니면 아예 먹지 않았고 국수류도 최대한 줄였으며 라면은 가정에서 퇴출됐습니다. 대신 미역국, 된장국, 나물 반찬, 생선구이, 두부 요리 같은 전통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간도 센 맛보다는 재료 본연의 맛에 집중했습니다.
여기에 깍두기나 김치 같은 반찬도 직접 담그거나 저염으로 바꿔 먹었죠. 다시 말해, 이 음식은 괜찮겠지라는 타협이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는 단맛이 빠졌다는 점입니다. 믹스커피는 안 보이고 과일도 하루 한 번 이하로 조절됐습니다. 디저트? 아예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 작두콩차, 우엉차 같은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음료가 식탁 한쪽에 자리를 차지했죠. 심지어 어떤 분은 커피를 끄는 후 혈압이 15 이상 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은 자극적인 것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숨은 당분도 최대한 멀리했습니다.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단맛은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확고해졌고 그 기준이 식품 선택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기름의 종류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튀긴 음식은 완전히 사라졌고 기름을 써도 올리브유나 들기름, 참기름 정도로만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튀기지 않고 데우는 방식, 굽거나 찌는 조리법이 기본이 되었죠. 고기도 지방이 많은 부위는 피하고 삶거나 구워서 먹는 게 기본. 계란도 프라이보다 삶은 형태로. 식용유 자체를 안 쓰는 날도 많았고 냉동식품은 아예 식탁에서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지 조리법을 바꾼 것이 아니라 몸의 기름기를 줄이는 습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인상 깊었던 공통점은 매일 먹는 음식이 단순해졌다는 점입니다. 뭔가 다양하게, 풍성하게 먹으려는 욕심이 줄어들고 오히려 반복 가능한 건강한 식단을 정착시키는 쪽으로 바뀐 거죠. 이분들은 매일 아침 동일한 패턴의 식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미밥 두부구이 데친 브로콜리, 구운 김 미역국. 이것만으로도 영양은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 식단이 반복되면서 몸이 안정됐고 마음도 편해졌으며 식사에 대한 스트레스도 사라졌습니다. 이쯤에서 잠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도 진료실 밖에서 이렇게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약을 덜 먹고 병원 덜 오고 식탁에서 건강을 되찾으셨으면 해서입니다. 영상 하나에 담을 수 있는 정보는 한정되어 있지만 이런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게 하는 큰 응원이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다섯 번째 공통점은 배달음식과 외식이 현저히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직접 요리를 못해도 최소한 어디서 만들어진 음식인지를 알고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걸 그분들은 잘 아셨습니다. 외식은 주로 나트륨, 당분, 정제 탄수화물, 트랜스지방이 섞인 식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적게 먹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집밥 위주의 식사를 하고 외식을 하더라도 가능한 한 신선한 메뉴 예를 들어 회, 생선구이, 나물 반찬 같은 쪽으로 선택하시더군요. 배달음식도 피하고 냉동식품 대신 직접 끓인 국이나 조림류를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통점 하나 더. 의식적인 식사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분들은 이제 배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내 건강을 위해 어떤 음식을 넣을까를 고민하고 먹는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변화입니다. 식사라는 행동이 생존이 아닌 치료의 일부가 된 거죠. 그 인식이 바뀌자 놀랍게도 입맛도 몸도 생활도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딱 세 가지였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끊고 설탕을 줄이고 트랜스 지방을 없애는 것. 그게 끝이자 시작이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단지 그분들은 식탁을 고쳤을 뿐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혹시 어제 저녁 식탁이 기억나시나요? 밥은 어떤 종류였고 반찬은 어디서 샀고 간식은 어떤 걸 드셨는지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몇 년 후 당신의 건강과 삶의 질을 완전히 뒤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바꿔보세요. 식탁 위에서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편에서는 이 모든 걸 정리하며 한 명의 의사로서 진심 어린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아주 사적인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데이터를 근거로 설명할 수 있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숫자가 아니라 느낌이라는 걸 저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명의 의사로서가 아니라 매일같이 진료실에서 환자들과 눈을 맞추는 한 사람 차인재로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병들을 정말 수없이 봤고 그 병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후회와 절망도 함께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분들이 변화하는 순간 눈에 띄게 건강을 되찾는 모습도 함께 봐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모든 경험이 담긴 정리이자 진심이 담긴 조언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처음 병을 진단받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생겼을까?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어요. 그런데 진료를 계속하다 보면 대부분은 뭔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평범하게 살아온 게 문제였습니다. 남들처럼 흰쌀밥 먹고, 남들처럼 커피 마시고, 남들처럼 빵이랑 과자 즐기고, 야근할 땐 라면 한 그릇으로 대충 때우고,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평범함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심장에 칼날이 되어 꽂히는 순간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혈관이 좁아지고 췌장이 지치고 신장이 손상되기 시작한 이후입니다. 그래서 전 늘 말씀드려요. 평범한 음식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 평범함을 깨야 건강해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그거 다 끊고 살면 너무 피곤하지 않아요? 너무 재미없는 삶 아닌가요? 저도 이해합니다. 맛있는 음식은 삶의 즐거움이고 좋은 음식을 나누는 건 인간관계의 한 방식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먹은 음식이 결국 당신의 생명을 갉아먹는다면 그게 진짜 즐거운 삶일까요?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는 결국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밥이, 그 간식이, 그 한 끼가 오히려 당신을 천천히 죽게 만들고 있다면 그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먹는 걸 바꿨다고 해서 인생이 재미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수면이 깊어지고 피로가 줄어들고 아침이 상쾌해질수록 삶이 더 즐거워집니다. 진짜 기쁨은 건강에서 오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건강 절대 자연스럽게 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선택해야만 오는 겁니다. 나는 그냥 그대로 살고 있는데 몸이 점점 좋아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가만히 있으면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아도 됩니다. 오늘 저녁 메뉴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흰쌀 대신 현미를, 튀김 대신 찜을, 믹스커피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선택하세요. 간식은 아몬드 몇 알 사과 반 개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모이면 일주일이 되고 결국 인생을 바꿉니다. 저는 실제로 그 변화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처음엔 힘들어하다가 나중엔 눈빛이 달라지는 분들. 그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중 하나라도 갖고 계시다면 혹은 그런 경계선에 있다면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이 세 가지 병은 약으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약은 단지 수치를 억지로 눌러놓는 역할을 할 뿐 병의 뿌리는 제거하지 못합니다. 병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당신의 식탁, 바로 거기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정제 탄수화물, 설탕, 트랜스지방. 이 세 가지만 끊어도 당신의 혈관은 다시 살아납니다. 몸이 바뀌고 수치가 바뀌고 삶의 질이 바뀝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약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더 자유로워집니다. 혹시 주변에서 그 나이에 뭘 바꾸냐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그래봤자 달라질 거 없다는 말? 전 그런 말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70세에도 당뇨약을 끊은 분을 봤고 75세에도 콜레스테롤 약 없이 수치를 유지하는 분을 봤고 80세에도
혈압약 없이 지내는 분도 봤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몸은 언제든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단, 당신이 바꾸겠다고 결심하면 말입니다. 그 결심, 오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이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진짜 치료는 약이 아닙니다. 진짜 치료는 병원도 아닙니다. 당신의 식탁, 당신의 선택, 그리고 당신의 꾸준함. 이 세 가지가 진짜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을 함께 걷는 동료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밥상을 한번 바꿔보세요. 내일 아침이 달라지고 당신의 몸이 달라질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아니, 저는 그걸 매일 병원에서 눈으로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전하겠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